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환자의 니드를 넘어선 원치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니드는 무엇이고 원치는 무엇일까요? 니드는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면 원치는 사람들의 내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누군가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왔다고 칩시다. 허리가 아프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니드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의원에 와야 되고 뾰족한 침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지요. 하지만 빨리 낫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치료받는 것을 번거로워합니다.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지요. 아픈 것을 치료받는 것과 같이 필요성은 높지만 욕구는 낮은 것이 니즈입니다. 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원치입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은 것이 원치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끌림이 있습니다. 보통 명품백이라 외제차는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안전성이 좋아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든지 내구성이 좋아서 잔고정이 없다는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침치료와 같이 필요성은 있지만 욕구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욕구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하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의사들의 수입이 높은 것도 사람들의 필수적인 니즈를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48시간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라면 열일을 제쳐주고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암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천안의 한 유명한 한의원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사경증이라는 병을 치료합니다. 이 사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질환을 치료해야 된다는 강력한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니즈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강력한 원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홈쇼핑을 유심히 보다 보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동기를 이끌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로 물건을 사본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생각도 없었다가 홈쇼핑에서 방영하는 다낭 여행 패키지 상품을 보다 보면 나도 이번 여름 휴가 때 다낭에 여행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구에 맞춰서 필요성과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것은 니즈이지만 환자의 숨겨진 원치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른 원치가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예뻐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짱 한의사 원장님이 우통을 벗고 왕자 복근을 드러내면서 어깨에는 가운을 반반 걸치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저도 올여름에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친 듯이 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원치가 생긴 것입니다. 초중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방학이 되면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키를 1cm라도 더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한의원에 내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강력한 내적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옆집 민정이는 이번 방학 때 3cm나 더 컸다는데 이번이 마지막 성장 기회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름 방학만 한정적으로 성장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원치를 발견하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1인실 입원실 한의원을 운영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듯이 현재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찾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문정 작가의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분에 125억 원의 매출을 이끌어내는 쇼호스트인 저자는 사람들의 원치를 이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한과 한정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한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한정 수량이라는 것에 반응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언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발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물건이 필요한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건의 잠재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주변 성형외과에서 마스크 벗기 전에 안면 윤곽술, 여름이 되기 전에 주변 PT샵에서 비키니 입기 전에 몸짱 만들기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구는 사람들의 원치를 자극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국에 면역력이라는 키워드도 원치를 자극하는 멋진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병도 쉽게 걸리고 빨리 낫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면역력 강화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의 원치를 자극한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치를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둘 다 만족시켜주는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에는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일이지요. 집에 하수구를 뚫어주는 일, 가구를 조립해주는 일 등과 같이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창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면 당장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책협의 김태강 대표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원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쓰기 강의를 통해서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책쓰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250명의 작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코칭 과정을 통해서 200억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과 현실을 이루어주면서 자신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의원에 대해서 가지는 니즈와 원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 한의원에 왔을까?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즈를 넘어선 원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법이며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환자의 니즈를 넘어서 원치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